오늘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한 14개 정도 프린트에다가 넣어놨어요. 띵동 소리 꺼야겠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 14문제부터 풀이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도전 문제랄까? 그것도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는 마지막 문제를 한 문제 딱 띄워주고, 그거를 먼저 좀 맞추는 사람은 먼저 나가게 하고요. 먼저 나가시고, 그걸 못 맞춘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가 풀이해주는 것까지 듣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5문제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공부하느라고 피곤하죠. 그래서 간결하게 빠르게 할게요. 자, 1번부터 14번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수준이고 그냥 점검해보자, 되짚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자, 골라봤습니다. 문제들을. 자, 1번부터 보면은 3의 10제곱의 5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그랬죠? 그러면 3의 10제곱의 5제곱근 중에 실수, 요거 보면 여러분 요 내용이 생각이 나야죠? A의 n제곱근 중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거 많이 봤죠? A의 n제곱근 중에 요거 중에 실수인 것들만 적어져 있는 표를 많이 봤을 텐데, A가 양수일 때, 양수라고 그냥 쓸게요. A가 양수,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n값이 홀수, n값이 짝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수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양수의 홀수제곱근이다 그러면 양수의 홀수제곱근 A의 n제곱근인데, 양수의 홀수제곱근이라면 n제곱근 A 이렇게 쓰면 되죠. 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홀수제곱근은 항상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단 이제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수의 짝수제곱근, 요거는 양과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 요거 알고 있을 거고,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기본인데 혹시라도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까봐 한번 써봤고, 그러면 지금 이 3의 10제곱의 5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에요. 그쵸? 양수의 홀수 제곱근. 그러므로 하나 있을 거고, 그 하나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3의 10제곱에다가 5제곱근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깥의 숫자랑 얘는 약분이 가능하니까 얘는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9라고 볼 수 있고, A가 9면 이 자리에 이제 9가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9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들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2개가 나와야 돼요. 그쵸? 2개가 나와야 되고, 그 2개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9 요겁니다. 그쵸? 근데 답을 쓸 때는 9가 이제 3의 제곱이니까 역시 밖에 있는 4하고 9가 가지고 있는 제곱하고 약분을 시켜가지고 깔끔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이거는 개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념이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내려가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서양 음악의 음계에서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정확하긴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12개의 반음이다, 한 옥타브가. 근데 반음이 올라가면 진동수가 X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X가 곱해지는데, 아까 반음이 총 12개가 모여있다 라 그랬으니까 한 옥타브만큼 올라가려면 이 X를 곱하는 행동을 12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죠? 반음 올라가면 곱하기 x, 또 반음 올라가면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원래 그 한 옥타브 전에 비해서 진동수가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얘가 2하고 같은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식을 쓰는 것이 좀 어색하면 그냥 첫 음의 진동수를 A라는 문자로 잡아보시면 돼요. 뭐 도가 있고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도의 진동수를 요거를 우리가 A라고 잡는다면 지금 한 옥타브 올라갔다는 건 A에다가 X를 곱하는 행동을 12번 한 거죠. 그러면은 낮은 도에서 높은 도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원래 진동수의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높은 도의 진동수는 A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결국 A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A 없이 바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찾을 건데 X는 양변에다가 12제곱근을 씌워버리면 되겠죠. X는 12제곱근 2다. 양수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것이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긴 한데 함정을 팔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일단 느낌은 이런 거죠.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수 법칙. 우리가 가장 예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지수 법칙을 쓸 때 항상 그 밑이 어땠냐면 지수의 밑에 있는 숫자, 밑이 아니라 지수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서는 지수 자체가 항상 양수, 자연수만 들어갔었죠. 그죠? 지수 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밑을 어떤 숫자나 다 넣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쵸?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확장해 나갈수록 밑이 될 조건은 조금씩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지수가 자연수에서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지수가 정수 범위로 늘어나면 그때는 밑이 실수에서 살짝 줄어들어 가지고 0이 아닌 실수로 바뀝니다.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지수의 범위를 더 확장해 가지고 지수가 유리수가 되거나 또는 지수가 실수가 되거나 이렇게 지수의 범위를 쫙 늘려놓으면 대신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양수로 한정이 돼요. 양수로.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지수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밑이 될 조건은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밑이 양수가 돼버리면 돼요. 그쵸? 밑이 양수가 돼버리면 지수가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실수든 우리는 지수 법칙을 마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 과정을 보면 재용이의 계산에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마이너스 2라는 밑을 그냥 내비둔 상태로 이 상태로 지금 여기서 얘랑 얘를 곱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요 단계가 지금 잘못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지금 얘네 둘이 곱해지는 지수 법칙을 적용을 시킨 건데 지수의 분수가 있죠. 이거는 지수의 범위가 유리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밑이 음수인 상태에서는 얘와 얘한테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고 자, 먼저 밑을 양수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혜진이가 계산한 것처럼 요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2분의 3제곱 있을 때 이걸 먼저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야지 밑이 양수가 되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서 얘를 4라고 만들고 4의 2분의 3제곱 해가지고 8이라고 계산되는 것이 올바른 계산이다. 그래서 재용이의 계산이 잘못됐고요. 그 까닭은 밑이 음수인 상태에서 지수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요거를 발견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8명 들어왔네요. 반가운 이름이 많네요. 그래요. 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4번. 그리고 A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주말에 또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어둬야지 주말에 우리 빨리빨리 풀 수 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활용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지금 그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인데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수심이 7m인 곳에 빛의 세기가 있고 수심이 27m인 곳에 빛의 세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을 두 개 쓰면 되겠죠? 자,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K자리에 지금 수심이 K니까요. K자리에 7을 집어넣은 식을 하나 쓰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수심이 27m라고 했으니까 K자리에 27을 집어넣어가지고 식 하나 쓰시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7m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이고 밑에 있는 거는 27m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위에 거가 아래 거의 몇 배입니까? 그죠? 위에 거가 아래 거의 몇 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A가 B의 몇 배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A를 B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얘가 얘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서 이 분수의 값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하나의 분수로 보는 순간 A 바로 지울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분의 1에 자, 요놈 빼기 요놈이 되겠네. 그쵸?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얘는 2의 5제곱이 되면서 32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4번 문제였고요. 자, 내려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프린트에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자, 확대해 줄게요. 요런 관계식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D1이고 좀 흐리네. 10로그 로그 10의 D1 제곱 플러스 10의 10분의 D2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크기 만약에 D1 데시벨과 D2 데시벨인 소리를 동시에 내면 그때 소리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관계식이에요. 근데 50 데시벨짜리 소리를 동시에 두 개를 낸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D1, D2가 전부 50이 들어갔을 때 얘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D1, D2에다가 전부 다 50을 넣을 건데요. 넣으면은 이게 10의 5제곱, 10의 5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10로그 2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써주시고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로그의 성질을 한번 써서 이걸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5제곱 이렇게 볼 거고 그러면 얘는 5 끌어내리면은 그냥 5죠. 5. 요 놈은 문제에서 0.3이라고 말해줬으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5.3이 되겠습니다. 얘가 5.3. 그럼 5.3에다가 앞에 10배 했으니까 끝났네요. 53데시벨 요것이 답이 되겠다. 주어진 식에 D1, D2에 50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으로 가서 6번 문제는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인데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프가 지금 4개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3번, 4번 얘네들은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1번, 2번은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3번, 4번에 해당되는 것이 얘네 둘일 거고 그 다음에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얘네 둘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3, 4번부터 찾는 게 편해요. 3번에서 그러니까 3, 4번 중에 경사가 더 확 올라가는 거 경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게 당연히 3의 x제곱이겠죠. 그래서 3번에 있는 친구가 y는 3의 x제곱이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4번의 그래프가 2의 x제곱일 겁니다. 자, 그리고 1번과 2번의 그래프의 식을 찾을 때는 얘네 둘인데 얘네 둘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 x제곱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3분의 1 x제곱이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에 있는 3번, 4번의 그래프와 서로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그냥 x.
얘네는 서로 y축 대칭 관계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죠. 3번하고 대칭 관계에 있는 애가 2번이잖아요. 그죠? 3번과 2번 이렇게 서로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얘가 y는 3의 x제곱이었다면 얘가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1번과 4번이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죠? 네.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7번은요. 자, 7번 문제는 이 문제의 키워드를 아는 사람은 바로 풀었을 거고, 키워드를 모르는 사람은 헤맸거나 못 풀었을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어떤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을 조건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키워드가 y절편입니다. y절편. 여러분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요거 밑이 3분의 1이니까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애를 우리가 막 갖고 움직이잖아요. 뭐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뭐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3, 4분면 여기를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않느냐는 결국 얘의 y절편만 보시면 돼요. 그래프의 모양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처럼 생기면 얘는 3, 4분면을 지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생기면 3, 4분면을 안 지나가는 거죠. 그죠? 옆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래프의 y절편입니다. 지금처럼 y절편이 음수가 되면은 3, 4분면을 지나가는 거고요. 양수가 되면은 3, 4분면을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y절편을 찾아가지고 범위를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적어도 같아야지만 3, 4분면을 안 지나가겠네. 그쵸?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y절편 찾는 거는 x에 0 집어넣는 거니까 x에 0 집어넣어버리면 3 플러스 n이 됩니다. 이것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n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혹시 뭐 중간에 질문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채팅을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피커는 꺼놓은 상태라서 채팅을 쳐주세요. 채팅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자, 내려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도 활용 문제인데 사실 얘는 활용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최소. 지금 여기에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p는 2의 마이너스 i제곱. 그럼 요건 우리가 2분의 1의 i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요거는 i와 p라는 녀석에 대한 일종의 지수함수인 거죠. 그쵸? 그리고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니까 감소하는 지수함수일 겁니다. 그죠?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런데 i 값의 범위가 2분의 3부터 3까지로 잘려 있으니까 자, 2분의 3 그리고 3 이렇게 i의 범위가 잘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i가 2분의 3 여기가 i가 3. 그럼 우리는 요 사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누가 봐도 이 지점에서 가장 높다. 여기서 그럼 최대값을 가질 거고 요 지점에서 가장 낮으니까 최소값을 갖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당연히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p값이 p의 최대값,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p값이 p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부터 계산을 해보면 최대값은 i 자리에 2분의 3을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자, 2분의 1에 2분의 3제곱. 와,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다. 내가 막 물어보면서 수업을 하면 이게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다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딱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자, 얘는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니까 요겁니다. 2분의 1에다가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되죠. 그쵸? 뭐 a라는 숫자에다 2분의 3제곱 하면은 요거는 a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좀 더 편하게 쓰자면 2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유리화 한번 시켜주면은 4분의 루트 2. 요것이 P의 최대값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쉽죠? 최소값은 I 자리에다가 채팅. 그래, 고맙다 윤호야. 자, I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2분의 1의 3제곱이다.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체수로 바라보는 게 제일 간단하겠고, 그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는 이거는 뭐 만약 그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한 10초 컷 해줘야 되는 문제죠. 자, 뭐 잘라서 붙이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딱 봤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는요, 밑이 똑같이 밑이 2인 로그로 만들어진 함수고, 얘를 우리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로그 2의 x 자, 플러스 2입니다. 그쵸? 그러면 알 수 있죠? 밑에 있는 녀석을 위로 5칸을 올려놓은 식이다. 5칸 올려놓은 그래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게 5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중간에 어디를 그어도 이 길이는 무조건 다 5라는 얘기죠. 그대로 5칸 올려놓은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5라는 선분을 척척척척척척척 쌓아가지고 어느 높이만큼 쌓았느냐만 있으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높이가 여기서는 지금 요 간격이 되는 거죠. 요 간격. 써놨네요, 친절하게. 1부터 8까지. 그러면 쌓아놓은 간격이 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하면 바로 넓이를 찾을 수 있다. 그쵸? 이걸 이제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그런 설명 많이 봤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서 넓이는 35야. 뭐 해설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잘라 붙이는 작업이 무의미합니다. 그냥 똑같은 길이를 일정한 높이만큼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길이 그리고 높이 곱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답은 35. 자, 내려갑니다. 10번. 자, 10번도 가장 빠른 풀이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가정하는 거죠. 그쵸? 높이가 왜 5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높이가 왜 5냐? 지금 요 식은 가만히 냅두면 되고요. 요거를 지금 여기서처럼 로그로 쪼개가지고 바꾸면은 얘는 뒤에다 쓸까? 자,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고 얘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기본적인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위로 2칸 올린 거고, 얘는 기본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아래로 3칸 내린 거니까 얘와 얘는 서로 간에 5칸 차이 나는 관계에 있죠. 얘를 위로 5칸 올리면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다 그어도 항상 이 길이는 5555로 유지가 되는 거다. 됐니, 윤호야? 내려가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요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빠르게 가정을 하는데, 보통 이거 별 생각 없이 하면, 0이랑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얘를 뭐 3분의 1로 잡고, 얘를 2분의 1로 잡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조금 센스가 부족한 거죠. 이렇게 잡으면 A와 B가 서로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로그 계산이 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입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맨날 얘기하죠. 얘가 2분의 1로 잡았다면 얘를 4분의 1로 잡아라. 그래서 서로 간에 제곱 관계가 있는 그런 숫자들로 잡아줘야 우리가 이것들을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여기 b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b분의 1을 2분의 1로 잡았다면 a는 4분의 1인 거고요. b가 2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대소를 비교해보자 이거입니다. 요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0은 그냥 0이고요. 마이너스 1도 그냥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요 친구가 로그 A를 우리가 4분의 1로 가정을 했고요. B가 2 이렇게 되죠. 그쵸?
아, 이것도 너무 물어보고 싶다. 물어볼까? 빨리 대답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호철아, 이거 얼마니? 채팅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럴까봐 못 물어보는 거야.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아무나. 자, 여기 얼마지 얘들아? 네, 지금 스피커를 꺼놓은 상태라. 스피커를 켤까요? 잠시만요. 그죠? 네,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로그 B의 A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4분의 1이니까 자, 여기서는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마이너스 2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값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대소 비교하기 아주 좋습니다. 가장 작은 숫자가 요 놈인 거 보이네요. 그죠? 요 놈이면 요 친구. 로그 B의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로그 A의 B. 그리고 마지막은 0.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서로 계산이 가능한 친구들을 잡아주는 게 좋다. 자, 넘겨볼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 요 지점 친절하게 또 1이라고 써줬죠? 1이라고 안 써놨어도 우리는 1인 거 아는데 그죠? 자, 그럼 1이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가 y는 x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렇게 보기 좋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겠죠? 자, 그러면 띠리리리리 가가지고 요 지점의 좌표가 지금 a, 1인데 근데 이 로그 함수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로그 함수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a, 1이 요 함수 위에 있다면 a 값은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2니까 또 띠리리리리 가가지고 요 지점의 좌표는 요렇게 그어보면 여기는 또 2가 되겠고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요 지점에서 만났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b, 2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러면 얘를 여기다 띵 대입하는 순간 b 값은 4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 b는 4, 답은 8이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내려가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요. 자, 그래프가 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래프만 보고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좀 보기 편하게 옆에다 써놓으면 fx라는 함수는 뭐냐면 로그 a의 x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로그 b의 x. 자, hx는 마이너스 로그 ax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지금 x가 2인 라인을 그어가지고 점을 3개를 뽑았습니다. 요거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x좌표는 전부 다 2고 p라는 점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p의 좌표는 2, 로그 a의 2 이렇게 되고요. 자, q는 2, 로그 b의 2 이렇게 되고요. r점은 2, 마이너스 로그 a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점의 좌표 3개 잡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선분의 길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PQ라는 선분은요. PQ라는 선분은 맨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길이니까. 그러면 로그 a의 2 빼기 로그 b의 2 이게 PQ의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QR은 자, 요 놈의 값에서 여기 있는 녀석을 빼면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였으니까 로그 b의 2 더하기 로그 a의 2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요 비례식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요 비례식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결국은 QR의 길이가 2 곱하기 PQ다 이 얘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요 그대로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2 곱하기 PQ. 그럼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싹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이제 전개시켜가지고 한쪽으로 넘겨주면요. 얘가 일로 넘어가면 이쪽은 로그 A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가 붙어서 넘어갈 거니까 3로그 B의 2가 됩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진수가 이 2로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여기다 넣을까요? 3을 여기 B한테 붙일까요? 근데 B한테 붙일 거면 3제곱이라 붙이면 안 되죠? 요거를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붙여줄 수 있죠. 자, 그렇게 만들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좌변의 밑과 우변의 밑이 같아야 되니까 B의 3분의 1제곱이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B는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관계식을 찾아냈다면 이제 끝난 거죠. B가 A의 세제곱이다.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G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GA. 근데 GA가 뭐냐면, 자, GX가 아까 전에 이거였죠. 이게 GX인데, 그러면 GA는 뭐냐? GA는 로그 B의 A. 이게 GA거든요. 그런데 B가 A의 3제곱과 같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했으니까, 자, B 자리에다가 A의 3제곱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3 앞으로 당기면 당연히 답은 3분의 1.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고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세 문제. 여러분이 실전 테스트에서 점수가 이제 50점 미만이거나 50점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넘는다, 그런 친구들은 일단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완전 정복을 하셔야 돼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내 힘으로 다 풀 수 있어도 50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최소한 60, 70점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 문제들을 꼭 반복해가지고 탁 보면 탁 풀 수 있게, 그렇게 훈련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역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f 역함수 2의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일단 k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역함수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얘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뭘로 넘어가느냐? 얘를 보는 순간 f k가 2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줘야 돼요. 역함수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k가 나왔다면 원래 함수에 k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 이게 역함수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fk란 뭐냐? fk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x자리에 k를 넣은 거니까 로그 3의 2k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값이 2입니다. 그러면은 로그를 정리할 때 기본이 되는 공식이 이거죠? 3의 2제곱이 2의 k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3의 2제곱 9잖아요. 9가 2의 k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넘겨서 계산하면 k제곱이 4가 됩니다. 그러면 k는 풀마 4일 텐데, 문제에서 이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값도 플러스, 아니네요. 풀마 2네요. 그죠? 풀마 2. 자, 그러면은 양수 부분에서 정의가 됐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k 값은 양수여야 돼가지고 2가 되겠습니다. 그럼 k가 2라는 건 어떤 뜻이냐? f 역함수 2가 2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2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 f 역함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f 역함수에다가 또 2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식 전체의 값이, 이거 전체가 f 역함수에다가 다시 한번 2를 넣는 거니까, 그러면 또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도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14번 보겠습니다. 14번까지 하고 내가 이제 그 도전 문제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이 먼저 나온 사람은 나한테 그 이 뭐지? 귓속말
귓속말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답이 맞으면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 주혁이는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그 사람 나가시고, 내가 마음속에 정한 시간까지 그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마지막에 풀이를 해줄 테니까 그 풀이까지 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식에서, 자, 뭐 문자가 엄청 많아요. 문자가 엄청 많은데, 일단 잡음지수가 5라 그랬어요. 근데 잡음지수가 뭐냐? 잡음지수 F죠, F. 그죠? F. 그러면 얘는 5. F 자리에 5가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10로그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보면은, 요거 해보면은, 정거나 이 문제 말고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야. 자, 이 S2와 S1은 지금 뭐 요러한 관계가 나와 있어요. 요러한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S2와 S1은 요 관계만 잘 적용시켜 주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뭐냐면 S2는 루트 10 S1 이렇게 생긴 식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므로 요 식에다가 집어넣을 때 S1은 그냥 S1이라고 집어넣고, 이 S2 자리를 요걸로 대체할 수 있겠죠. 요걸로 대체하면은 요 밑에 루트 10 S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던 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계산하고 싶냐면 n1분의 n2의 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요거.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집어넣어보니 S1은 샥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로그를 어떻게 쓰는 게 생각하기 좋냐면, 자, 루트 10이 분모에 하나 있죠? 그러면 루트 10분의 1과, 그리고 이 초록 부분 n1분의 n2라는 요 두 개가 하나의 루트 안에서 곱해져 있는 상태다. 그죠? 요렇게 써주는 것이 그 다음 정리를 위해서 편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써준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좀 이용해보면은 5하고 10 괄호, 자, 로그 루트 10분의 1, 이걸 지금 로그 쪼갤 거니까, 그럼 로그 루트 10분의 1 더하기 로그 n1분의 n2 이렇게 써진 거죠. 그러면은 요 놈이 얼마냐? 요거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하고 같은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리되겠죠. 이렇게 됐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니까 요거 잘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0 분배시키지 마시고요. 양변을 그냥 10으로 나눠버리세요. 양변을 10으로 나눠버리면은 요 지워지고 여기 밑에 10 붙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 2분의 1을 넘겨버리면 1 되겠죠. 1.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로그의 값이 1이 됐다라는 건 이 네모 박스 이 부분의 값이 1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의 답은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지금 한 문제를 더 띄워줄 텐데, 그 문제의 답을 나한테 귓속말로 보내주시면 얘기를 해줄게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 문제 보여줄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앞서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딴 거는 보내줄 필요 없고, 요 2번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요거를 계산해 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요, 좋아요. 이 문제가 답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살짝 3 아닌가 이렇게 때려 맞춘 친구들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고, 자, 정확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로그 함수 하나, 지수 함수 하나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A에서부터 B까지 길이와 B부터 C까지 길이가 모두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섞어서 쓰게 되면 서로 계산도 잘 안 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는 B점은 패싱하고 A점과 C점 두 개만 주목을 할게요. 그러면 A점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잡는다면, 그럼 얘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자, 이놈의 좌표를
2 로그 2의 a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점 생각하지 말고 그냥 A에서 바로 C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C라는 점의 좌표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을 간 거기 때문에 C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자, 방금 찾았던 A의 좌표에다가 각각 2씩 더해가지고 A 플러스 2 그리고 2 로그 2의 A 플러스 2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C라는 점도 요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 식에다가 방금 찾은 C의 좌표를 대입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은 좌변이 2 로그 2의 A 그리고 플러스 2는 자, 우변에 x자리에 a 플러스 2 들어가니까 2 로그 2의 a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거고요. 얘를 그럼 계산해서 a를 찾으면 됩니다. 이 중간에 지수함수가 껴들어가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끼리 이루어진 식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 딱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2가 보이고 여기도 2가 보이고 여기도 2가 보이죠? 2로 한번 쭉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로그 2의 a 플러스 1은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로그 2의 2라고 쓰면 좋겠죠. 얘를 자, 이렇게 해서 로그 2의 2라고 본다면 좌변에 있는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는 로그 2의 2a라고 쓸 수 있고요. 그것이 로그 2의 a 플러스 2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 2a가 a 플러스 2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면 a는 2가 되겠어요. 자, 그럼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D점의 좌표를 찾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a가 지금 2,2란 얘기잖아요. 2,2 왜냐면 여기 a 자리에다 2 넣어보면은 요것도 y 좌표도 2니까 그럼 여기가 2,2면은 거기서 두 칸 간 거니까 C점의 좌표는 4,4죠. 4,4 그러면 그 C점 바로 옆에 있는 점이 D점인데 이 D점은 C점하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Y좌표가 얘랑 같겠죠. 그래서 D라는 점의 Y좌표도 4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D의 Y좌표를 4라고. 자, 그런데 이 D라는 점은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요 지수함수 식에다가 Y자리에 4 넣으면 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4는 2의 x-3제곱인데 자, 4가 2의 2제곱인 거 생각해 보면은 x값은 5라고 볼 수가 있겠죠. x는 5. 따라서 D점의 x좌표가 5가 돼서 5,4 됐죠. 좌표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요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 사각형이 지금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죠. 사다리꼴. 근데 이 사다리꼴에서 여기 길이가 지금 잘 보면 1인 거 보이죠? 요 놈의 x좌표, 요 놈의 x좌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처음부터 2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뚜루루룩 오면은 이 높이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가지고 답은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원래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쉬는 날이라 가지고요. 다른 날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한 번 더 줌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 어진아. 그래 들어줘서 고맙다 부리를.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봅시다. 빠이빠이.